헤드라인만 딱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얼굴에 다 묻어나는 게 있어요. 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입니다. 투자를 왜 투기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부동산이 투자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투기판이 되는 이유는 아까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자꾸 쫓으시려고 하니까 투기판이 되는 거죠. 떨어질 때 여러분들 무지하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 또 놓치고 나면 또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또 사러 들어가요. 그죠? 예. 그거는 사실 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요걸 좀 많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결국에는 수익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든 건물을 사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냐가 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꼭 수익률 보시면서 아파트 투자는 금액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가치 투자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3년에 저희가 저 그래프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23년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부동산 투자가 여러분들 2, 3년 동안 계속 겪으셨던 내용 있죠. 4월 달에 올랐다 8월 달에 딱 끝나고 또 떨어지고 또 올랐다 떨어지고 이게 뭐냐면 시장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시장은 안 갑니다. 절대. 저걸 쫓아가기가 일반인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못 쫓아가요. 왜냐? 6개월 단위로 변하는 이 시장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 그건 쫓아간 게 아니고 운이 좋은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23년에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아 무릎입니다 라고 해서 한 3, 4월 달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제 후배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운이 좋았던 겁니다. 지금 올해 25년이잖아요. 3월 달까지 오세훈 시장님이 저기 그 토지거래 허가제 풀기 전까지는 또 한 4, 5개월, 5, 6개월 떨어진다고 해서 막 걱정하셨잖아. 근데 갑자기 막 한 두세 달 동안 오르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많은 분들이 물리죠, 이제. 근데 물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분들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라 한 10년 뒤에 보면 또 많이 버셨을 거예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불안한 거지. 지금 당장은. 그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저 주기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롱텀이 아닙니다. 매년에 한두 번씩 다 이럴 수 있고요. 또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욕망을 통제할 수 있으셔야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지금 성장률 떨어진 부분에서 성장을 빨리 하겠다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겠다. 요즘에 언론을 보면서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 그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난리가 났었죠. 왜? 보수하고 진보가 쫙 갈려가지고 막 비판하고 이랬잖아요. 한쪽은 비판하고 한쪽은 뭐 누구 죽어나가네 살아나가네 뭐 이러고 최근에 지금 반포 그 메이플자이 입주하시잖아요. 거기 그 전세가가 18억 하던 게 지금 11억 5천까지 떨어졌다면서요. 25평이. 거기 왜냐면 제 처형이 지금 이번에 입주를 하는데 또 전세가 25억 그 준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전세 들어가고 조합원이거든요. 또 전세 돈다고 했다가 폭탄 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 좀 있으면 돈 빌리러 올 것 같아요. 자, 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반포도 조용합니다. 정책이 워낙 센 거예요. 심지어 이 강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반론을 못하는 거죠. 아주 조용합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있어요. 그 6억 대출 한도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그리고 나서 6.27 대책 나오고 났는데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정책도 무시무시해요. 이번 주 그랬죠. 전세 대출 DSR, 뭐 정책 자금 DSR, 뭐 전세 보증 한도 낮추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에. 근데 조용해요.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왔다고 그랬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왜? 당장 세법 개정은 올해 안 합니다. 세법 개정은 안 하는데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게 공정시장가율입니다. 정부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60%에서 80%로 오릅니다. 심지어 47%짜리도 80%까지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0% 40% 오르세요. 원베일리가 가격 오른 거에다 종부세까지 오르면 한 1,600만 원 오르다가 한 3,000, 4,000까지 오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성장과 안정 좋다 이거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성장과 안정인가? 연봉 1억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 뜯어갈 세금이 없잖아요, 사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근로소득세를 낮춰주겠다는 쪽이에요. 예,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고소득이신 분이 여기 많겠죠. 오히려 이제 투자하러 오셨으니까 고소득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 근로소득세 올리진 않겠지만 근로소득 쪽에서 고소득자는 세율 구간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해도 당장 세수가 뻥크가 나서 뭐 거둬야 되는 모양입니다. 최소 20조까지는 줄이겠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디 거둘 데가 없잖아요. 경기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또 거기다 추경까지 해가지고 뭐 30조씩 푸는데 거둘 데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 나온 것처럼 도저히 올해는 공정시장가액이라도 시행령으로 고쳐서 거기서 한 1조라도 더 걷자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세무조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향후 3년간 세무조사 어마어마할지 싶어요. 제가 이제 저것도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흐름을 바꾸겠다? 바꾸실 것 같아요. 잔뜩공제 바꾸는 거. 그게 상당히 커요. 50억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이 50억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리고 또 원베일리 같이 뭐 한 30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70억 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20억대 이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30억대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문에 사고 오르면 팔고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다. 뛰는 놈이 항상 나는 놈이 있다.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팔 거냐 말이지. 1조 자산 팔면 5천억 세금 내고 5천억 내 건데 5천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 욕을 엄청 해요. 왜? 내 돈 5천억 날려먹었네 이런. 그죠? 네. 나라는 사실 그 뭐 잘 해줘서 또 내가 돈도 부자가 된 건데 우리 부모님도 사실 거기까지 또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번 끄집어 내보자 라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22년, 23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그쵸? 제2의 IMF 온다고 그 유튜브에 보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옥을 매수한 게 잔금 치는 날이 8월 19일이었습니다. 22년 8월 19일. 그때부터 금리가 5%가 됐습니다. 3.2%가 받았는 금리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버텨내셔야 됩니다. 근데 또 그걸 못 버티시는 분 있어요. 저 멘탈 나가면 못 버팁니다. 대부분 그래서 금매로 막 팝니다. 그때 보셨잖아요. 아파트들 뭐 자산시장 붕괴하고 뭐 제2의 IMF 가고 금융시장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 여기서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금매로 한 5억씩 깎아요. 깎아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누구는 또 그때가 기회니까. 근데 그걸 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저는 이제 완전 사기꾼 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망한 것도 아니고 금리가 좀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왜냐면 PF 사태도 그때 벌어진 때거든요. 예, PF 사태에 막 연동돼가지고 뭐 시끄러웠어요. 때마침 금리는 오르지 미국이 막 금리 4.5%까지 막 올려대죠, 그죠? 5%까지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이 온 거죠. 근데 이때 사신 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너무 이렇게 일일리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보다 잘하시는 분들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0.1%의 자산가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 0.1%의 자산가들은 돈을 벌려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키려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는 데 추중해서 시작을 합니다. 투자를.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에 지금 자산가들이 1조가 있어도
그 1조를 못 지킵니다. 왜? 파는 그 순간 반이 날아가거든요. 5천억이 날아가요. 그럼 이분들은 1조를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정말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게 첫째 하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금 공부를 좀 하세요. 정말 세금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그거를 못하시면 여러분들 자산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멍하게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일부 마지막 얘기인데 수익률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 내가 30억에 샀는데 50억 됐다고 20억 벌었다고, 그건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떨어져 나가야지. 실제 여러분들이 30억 주고 내 에코티가 예를 들면 15억밖에 안 들어갔으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0억 원재인 내 돈 은행 대출을 안 해줄 것 같은, 나 현금이 많아서 30억 다 들고 가가지고 20억 올랐다고 좋아하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내 돈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다 털어봐야 돼요. 아까 세금 다 털어보고 내가 들어간 돈 다 털어봐야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강남의 건물 지금 임대 수익률 3%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산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지금까지 한 5%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수익률 산정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안 나오는 투자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를 의심하셔야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제 말 믿고 또 덥석 갔다가 박 대표님 말 듣고 갔는데 폭망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온 건 아니까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뭔지를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10분 씻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